공무원도 건축사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진행 과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땅이 도로나 공원, 주차장으로 묶이는 일, 흔히 겪는 일은 아닙니다. 일생에 많아봤자 한 번, 두 번.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땅에서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년 지나면 풀린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풀린 뒤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묶인 내 땅이 풀렸을 때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단순히 법조문만 읽어서는 모르는 내용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에서 풀린 후 꼭 확인할 5가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한 대표 변호사 윤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 전문 행정사 각시탈입니다. 일단 법적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 도로 놓겠다, 공원 만들겠다, 주차장 만들겠다 계획만 세워놓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토지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땅 주인은 건물도 못 짓고 제대로 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세금만 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철퇴를 내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라는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2000년 이전 지정 토지는 2020년 7월 1일에 일괄 실효됐고요. 그때 저희도 상담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남시는 2006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남시는 자동 실효 전에 해제 고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모범 케이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풀렸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행정사님, 실제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하남시 사건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산곡동 우선 해제 취약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묶여있던 시설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토지는 기존의 노외 주차장으로 300평이 넘는 면적이 묶여 있었고 도로로 일부 면적이 저촉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 주차장 시설이 폐지되고 도로 저촉 면적도 줄어들면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풀린 순간부터 진짜 숙제가 시작됩니다. 실효 후 꼭 확인할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땅이 진짜 풀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풀렸다더라, 부동산에서 이제 뱀다더라, 그 말만 듣고 바로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본인 땅이 진짜 풀렸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주소 치면 도시계획 시설 해제 여부 바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남시처럼 폐지고시로 처리된 경우와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가 다릅니다. 어떻게 풀렸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권리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하남시 고시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을 완전히 폐지, 어떤 건 구묘 축소, 어떤 건 그대로 유지입니다.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풀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토지 이용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고시문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착각인데요. 도시계획 시설이 실어졌다고 그린벨트까지 풀렸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별개의 규제입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상 규제고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합니다. 하나가 풀렸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남시 상산곡동 사례에서도 전체 700평 중 250평 정도는 여전히 그린벨트였습니다. 게다가 상산곡동 사례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법적 이슈인 공공기여금입니다.
공공기여금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면서 땅값이 오르니 지자체의 땅값 상승분의 10%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하러 오셔서 그때 처음 아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남시 상산곡동 사례에서 공공기여금 추정치는 약 6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이면 완전 날벼락이네요. 게다가 이건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 전에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네 번째가 공공기여금을 줄이는 실무 전략인데요. 핵심이 감정평가입니다. 시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하고 토지 주인도 1명을 선정해서 두 결과 평균으로 결정하거든요. 토지주가 어떤 감정평가서를 쓰느냐가 납부액과 직결됩니다. 산정 공식이 해제 후 가격 빼기 존치 시 가격의 30%입니다. 여기서 존치 시 가격을 높게 평가할수록 사익이 줄어들고 공공기여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숫자 하나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차이를 만듭니다. 2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하니 결과 받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여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하는 기재와 지구 단위 계획의 조건도 맞추어야 합니다. 도로 접도, 상하수도, 배수, 경사도, 건축 한계선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부당하게 반려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받고 90일 기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문이 그냥 안내문인지 불복해야 할 처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문을 받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20년 묶인 내 땅이 풀렸다면 이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내 땅이 진짜 풀렸는지. 둘째,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린벨트 규제가 남아있는지. 셋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넷째, 공공기여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다섯째,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 수십 년 동안 묶였던 땅이 중요한 자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묶여 있었다. 최근에 해제고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공기여금,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걱정된다.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영상 우측 상단 연락처나 댓글로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